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기차 붐 때 정말 큰 기회를 잡으셨거나 반대로 좀 뼈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전기차 시대와 지금 막 시작되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편행 이론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보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전기차 주식의 그 뜨거웠던 광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던 최고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왔던 고통스러운 조정까지 말이죠. 과연 로봇 관련주 제2의 전기차 축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악몽의 반복이 될까요? 네, 마이너스 70%. 이 숫자가 바로 그 악몽의 깊이를 보여주죠. 최악의 경우 이 폭락은 2022년 고점 대비 정말 많은 전기차 관련 주식의 가치를 70% 이상 날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넘긴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에게 대응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준다는 거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의 사이클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 제 귀에는 아주 익숙한 소리로 들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데자뷰, 과열의 주기입니다. 먼저 전기차 붐을 만들었던 환경과 지금 로봇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똑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0년 전기차 붐은 제로 금리와 팬데믹으로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 한마디로 돈이 만들었죠. 그런데 2026년을 바라보는 로봇 붐의 동력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즉 숙련 노동력 부족과 제조업의 자국 회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로봇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흐름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그 동력의 디테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노동력 부족,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8,520만 명. 이게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질 숙련 노동자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거품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숫자가 말해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응인 셈이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왜 2026년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1분기 테슬라의 3세대 공개를 신호탄으로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양산, 미국 같은 주요 국가의 정책 발표, 심지어 중국 업체들의 IPO까지 모든 핵심 이벤트가 바로 이 한 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전기차 플레이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죠. 바로 지능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지능이 없는 로봇은 쓸모가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로봇의 몸체, 즉 하드웨어는 결국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품, 커머디티가 될 겁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가치, 즉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혜자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 바로 그 뇌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물리 AI, 즉 피지컬 AI입니다. AI 모델이 로봇의 몸과 결합해서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미래 로봇 시장의 승자가 결정될 진짜 전쟁터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모든 로봇 회사가 똑같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맨 위 풀스택의 테슬라를 보세요.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그 뇌를 돌리는 추론칩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선두주자들의 방식입니다. 남의 뇌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뇌를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 시대에 빠른 추격자 전략은 실패가 보장된 길, 즉 필패 전략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회사들은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의 덫에 빠졌습니다. 로봇 시장에서도 이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로봇 본체, 그 너머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보죠. 다시 전기차 플레이북을 펼쳐보면요, 모두가 로봇 자체에만 집중할 때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공급망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엄청나고 왼쪽, 한 번 사면 8년에서 10년을 씁니다. 그런데 로봇 배터리는 정반대죠. 원가 비중은 1%도 안 되는데 교체 주기는 83일까지 짧아집니다. 오른쪽. 여기서 핵심은 로봇 배터리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과 가동 시간으로 승부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배터리가 이 게임에 유리할까요?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내야 합니다. 즉, 에너지 밀도와 순간 출력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LFP보다는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가 명확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 지도를 유출할 수 있어서 보안 위협이 된다면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고 모든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로봇은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로봇 공급망의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 보안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집 지도가 유출되는 개인 사생활 문제에서 공장 설계도나 국가 핵심 기술이 통째로 넘어가는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특정 국가, 즉 비중국산 공급망에 강력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게 될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앞으로 몇 년간을 내다보는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로봇 혁명을 위한 저희의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본 자세는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기회는 분명하지만 과열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는 역시 AI 모델의 성숙도, 즉 누가 진짜 뇌를 만드는가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의 저가 하드웨어 공세가 될 것이고, 반대로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이 보안 이슈를 등에 업은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 미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전기차라는 과거의 지도에서 교훈을 얻고 다가올 로봇의 시대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길이 될 겁니다.